보여야겠는데요. 발길 닿는 그 어느 곳이든 문화유적지를 만날 수 있는 고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년고도 경주를 찾았습니다. 경주는 여행 특화도시답게 매년 새로운 여행지가 생겨서 제가 정말 자주 오는 곳입니다. 지금 풍경도 굉장히 친숙한데 또 경주에서 여기 안 가보면은 경주에 왔다고 할 수 없죠.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남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의 옛 수도 서라벌의 남쪽에 솟아있어 남산이라고도 하지만 본래 이름은 금오산입니다. 금오산과 고위산 두 봉우리를 비롯해 도당산, 양산 등을 통틀어 이를 경주 남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노천박물관으로 주목받아온 경주 남산은 산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국보와 보물들이 산 골짜기, 능선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 불교 문화의 보고. 오늘은 천년고도의 숨결을 간직한 경주 남산으로 감성 충전 힐링 트레킹을 떠나봅니다. 이제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지도나 팜플렛이 여기 있구나.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하루에 다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 미리 코스를 정하고 둘러볼 수 있는 문화재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지리산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 경주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22개의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이 경주가 사적형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한 4개 정도의 역사 탐방로가 있는데 40여 개의 문화재가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걸어볼 곳이 삼릉 역사문화 탐방로거든요. 지금 초입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살금살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주 남산 트레킹 코스는 삼릉 역사문화 탐방로인데요. 삼릉에서 시작해 금오봉 용장골로 하산하는 코스로 이름에 걸맞게 남산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적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와, 지금 엄청난 규모의 소나무 숲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주 남산 초입에서 조금만 걸으면 만나게 되는 배동 삼릉숲. 굽이굽이 뻗어있는 소나무 사이로 겨우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과 푸른 소나무 군락의 장엄함은 절로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게다가 나무 사이로 보이는 삼릉은 숲의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왕릉이 신라 8대 왕이었던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릉이거든요. 그래서 3개의 왕릉이 함께 있어서 삼릉이라고 불리고요.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중앙에 보이는 신덕왕릉이 1960년대에 도굴을 당한 적이 있대요. 정말 소중한 우리의 유산인데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천년왕국 신라의 흥망을 묵묵하게 지켜봤을 소나무들.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았던 옛 선조와 이 땅의 역사를 닮은 배동 삼릉숲. 그 길을 찬찬히 걸으며 그 옛날 신라인들의 삶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갑니다. 이 소나무들이 마치 릉을 지키는 호위무사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휘어져 있는데 예전 신라시대 때 17만 호가 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목재가 필요했겠죠. 그 당시 이렇게 고든 소나무는 다 베어가고 휜 소나무만 남았는데 자손을 퍼뜨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더 멋지죠. 마치 이렇게 무용수의 춤사위 같기도 하고 또 릉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것 같아요.
오래된 숲 한가운데에 왕릉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신성한 곳임을 말해주는데요. 특히 아침 안개가 자욱할 때의 그 몽환적인 분위기는 대동 삼릉숲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경주 남산에는 크게 4개의 탐방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가는 삼릉 역사문화 탐방로는 남산의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인기 코스라고 합니다. 경주 남산을 오르다 보면 이렇게 목이 잘린 불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불교가 심하게 탄압받은 시대 남겨진 파불의 흔적입니다. 불교가 심하게 핍박을 받은 사건이죠. 그 파불로 인해서 이렇게 목이 잘린 불상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 있는 불상은 여기 계곡에 묻혀 있던 거를 발견해 가지고 여기 옮겨놓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목하고 팔이 잘려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가슴 쪽에 옷고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매듭이 굉장히 섬세해 보여서 딱 눈에 돋보이네요. 예부터 남산바위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신들이 머무는 곳이라 믿었다는데요. 그래서 옛 신라인들은 바위에 부처를 새긴 것이 아닌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어 바위 속의 부처를 찾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지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 글씨가 있고 하얀색 글씨가 있는데 노란색은 유적으로 지정된 곳들이에요. 하얀색은 일반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역사문화탐방로잖아요. 그래서 유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란색 글씨 절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정표를 따라 다음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삼릉계곡 선각 육존불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각 육존불에 도착을 했는데요. 선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무늬를 뜻하죠. 그리고 원래 육존불이라는 말은 없는데 삼존불 2개가 함께 있어서 육존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적인 암석 위에 직접 선으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셨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앙에 인물이 크고 양쪽이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중앙이 이제 부처님이고 양쪽은 보살님이신 거죠. 이 세 분의 조화로움이 되게 균형이 딱 잡혀 있고요. 와, 이 풍경과 함께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 부처님이 그토록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이렇게 계단처럼 또 길이 있어서 이 삼존불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 뒤에 공간이 있네요. 아, 여기 수로가 있네요. 또 딱 봐도 물이 흐르던 자리로 추측이 돼요. 빗물이 불상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 역할을 하는 긴 홈을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옛 선조들의 마음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나무 사이로 빼꼼하게 마을이 보여요. 아마 저 불상의 주인공인 부처님이 보고 계신 풍경이 아마 이 풍경이었겠죠. 마을을 굽어보면서 많은 복을 내리셨겠죠. 부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같이 바라보며 골고리 새겨놓은 신라인의 불심을 간직한 경주 남산을 느껴봅니다. 여기는 딱 봐도 물 흐르던 계곡 자리인데요. 그렇죠? 원래 시원하게 물이 흘러야 되는데 올해 너무 가물어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네요. 아, 좀 아쉬운데요. 원래 이런데 발 담그고 잠깐 쉬어가야 되는데. 예전만큼의 계곡물이 흐르진 않지만 여전히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다시 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가 약간 문화탐방의 느낌이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산길 걷는 느낌이겠는데요. 와, 되게 울퉁불퉁합니다. 와, 점점 길이 가파라지는데요.
경주 남산을 오르는 것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따라가는 길이자 옛 신라인의 불심을 헤아리는 길이 아닐까요? 와, 여기도 불상이 모셔져 있네요, 저 위에. 와, 계속 가도 불상이 나와서 정말 남산은 그냥 산이라기보다 거대한 유적지 같아요. 경주 남산에서 찾은 첫 번째 보물, 삼릉계 석조 열의 좌상인데요. 화강암을 조각하여 만든 것으로 통일 신라 7에서 8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석조열의 좌상도 그 파불 당시에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다고 해요. 지금 얼핏 보더라도 목하고 뒤에 광배가 많이 파괴되었는데 이제 이후에 복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되어서 보물로 지정됐긴 했는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복원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 티가 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상상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남겼다고 하시고요. 또 너무나 완벽하게 복원을 하다 보면은 현재의 색이 입혀지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불상은 중국의 것과 다르게 웅장하고 위압적인 느낌보다는 근엄함 속에 부드러운 인자함과 기품 있는 세련미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산행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틈틈이 물을 마셔주면 좋습니다. 이제 잠깐 쉬고 목도 좀 축였으니까 다시 힘내서 길을 떠나야죠.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재밌는 바위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한 목적지를 정하고 오르는 일반 등산과 다르게 지붕 없는 야외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은 초입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불상을 만나는 색다른 산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내린 형상이 마치 거북이가 앉아있는 모습과 닮았다는 경주 남산.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북의 등 위로 성큼 올라타 볼까요? 와. 야, 진짜 경주가 제 발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지금 제가 경주를 자주 왔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전경을 본 적은 없거든요. 여기 올라오니까 뭐 논밭이랑 주변을 감싼 산뿐만이 아니라 제 오른쪽으로 저 멀리 있는 경주 시내까지 보여요. 대릉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왕릉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도 보일 정도네요. 아, 게다가 지금 오늘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뭐 어디를 대고 찍어도 그냥 다 작품이겠네요. 신선들이 바둑을 두던 바위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바둑바위. 사방이 시원하게 뚫린 평평한 바둑바위 위에 올라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경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경주 남산의 최고의 전망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편함이 작은 우편함이 있네요. 아, 여기 사진 엽서가 있어서 써서 주소를 쓰면은 직접 발송해 주시나 봐요. 아, 이렇게 있구나. 남산 풍경이 담긴 엽서가 있어요. 네, 그냥 저는 스스로 했었는데 지금처럼 늘 건강하게 여행하게 해달라고 소원빌드 있었습니다. 넣어볼까요? 고갯마루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도시에서 달궈진 뜨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데요. 산을 오르며 움켜졌던 욕심들을 내려놓은 탓일까요? 이 작은 산바람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무더위가 좀 심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여기 바람 조금 분다고 이렇게 행복하네요. 정말 이렇게 산을 타다 보면은 정말 이 소소함, 이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 바둑바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삼릉계곡 마애석가 열의 좌상. 남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불상인데요. 지금까지 봐온 불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는 입체적으로 조각한 반면 몸체는 얕은 선으로 새겨진 것이 특징입니다. 저 멀리 그 벼랑 끝에 마애석가 열의 좌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애가 그 갈마자의 벼랑 애자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걸린 열의 좌상인 거죠. 근데 원래는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낙석의 위험 때문에 이렇게 먼발치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이 그 낙석 위험이 있는 이유가 이 열의 좌상 위에 바위들이 막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데 놀랍게도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저 바위는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해발 500m도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이 속에는 신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천여 년 전 신라인이 되어 걸어보는 경주 남산. 놀라울 만큼 경이로운 순간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옵니다. 금호봉으로 가는 능선은 길이 완만한 편인데요. 여름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길이라 조금은 여유를 부리며 걸어가 봅니다. 오늘 날도 뜨겁고 좀 힘이 붙이긴 한데 그래도 이 남산의 길을 잘 조성해 놓으셔가지고 또 큰 걱정 없이 계속 산행 이어가고 있네요. 능선 따라서 지금 조금 쉬운 길이어가지고 이런 길 가면서 좀 풍경도 감상하고 잠깐 여유를 느끼는 거죠.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또 급경사가 나타나겠지만요. 이거 보세요.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바로 급경사입니다. 아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은 산객의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아직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경주 남산에서 유일하게 절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용장사로 향해 갑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김시습이 7년간 머물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지었다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빈터만 남았지만 대신 용장사곡 3층 석탑이 먼 길을 걸어온 산객을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나게 되는 3층 석탑이 여기 있네요. 이 앞에 펼쳐진 풍경이 일단 예술인데요. 남산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 불리는 용장사곡 3층 석탑.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탑에는 부처님 나라를 그리는 간절한 염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3층 석탑은 통일신라후기의 대표적인 석탑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딱 보시기에도 그 정도 규모는 아니죠.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신라시대 석탑은 일반적으로 기단을 2단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단밖에 없잖아요. 그럼 2단은 어디 있을까요? 이 산 전체, 이 남산 전체가 이 탑의 기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만한 탑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석탑이라는 얘기가 맞겠죠. 편편한 바위가 있으면 불상을 새기고 반반한 빈터가 있으면 절을 세우고 높은 봉이 있으면 탑을 세우되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선조들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경주 남산에 있는 불교 유적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에 다리가 나오네요. 삼릉 역사문화 탐방로에서 가장 힘든 구간은 금오봉을 기준으로 용장골까지 2.5km를 걷는 하산길인데요. 하지만 내리막길이라 부담이 적고 또 설잠교까지만 왔다면 트레킹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라 반갑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 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물이 다 말랐는데 또 여기 작은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요정 마지막에 또 반가운 친구를 만났네요. 와, 물고기 되게 많은데요? 삼릉을 시작으로 용장 계곡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가며 걸었던 경주 남산 트레킹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경주 남산 속에서 보물찾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산행을 이어가면서 보물로 지정된 많은 문화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제가 경주 시내에서 좀 유명한 유적지를 많이 둘러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남산을 정말 열심히 오르면서 천년의 미소를 품고 있었던 그런 불상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고 또 세상에서 가장 큰 탑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경주 남산 속에서 숨겨진 보석을 하나하나 캐내는 기분으로 산행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참 많이 흘렸는데 그래도 흘렸던 그 굵은 땀방울만큼이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오늘도 완벽한 하루였네요. 절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총하고 탑들은 기러기처럼 줄지어 늘어섰다. 이 말은 삼국유사에 묘사되어 있는 서라벌의 모습이지만 오늘의 경주 남산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산 모퉁이를 돌면 불상을 만나고 언덕을 타고 넘으면 석탑들이 기다리는 우리 민족 문화의 산실.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 경주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트레킹. 여러분들도 경주 남산을 오르며 천년신라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